저는 오늘 건강 콘서트 건강똑똑을 진행할 사회자 헬스조선 기자 이슬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똑똑에 대한 많은 관심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전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명의를 모시고 호흡기 질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을 모시고 호흡기 질환별 특징과 원인, 그리고 환절기 유행 질환의 예방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유병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니까 되게 이력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저는 애가 셋이에요. 한국에 2005년 10월에 들어와서 2005년 11월에 큰 아들을 낳습니다. 제가 아들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서초구에 살면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예방접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만 7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진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하는 날이죠. 근데 오늘날 꼭 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의사들도 이 독감,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사실 이 세 가지를 구분한다 그러면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옛날 중국에서 처음 나온 이게 코로나면 그 다음번에 나온 코로나는 이런 코로나입니다. 그 다음 코로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코로나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코로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다니는 코로나는 예전에 그 몸통 같은데 얼굴만 달라요. 그게 우리가 접합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를 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지금 이름을 가진 친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주변에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변이체가 7월, 8월 달에 많이 돌았습니다. 진짜 병원에도 오시고 중환자실이 없어가지고 고생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들 우리가 인플루엔자는 그래도 예방접종을 잘 많이 하세요. 어르신은 올해 60 얼마 됐어요? 나이가? 75. 10살 젊어 보이네? 한턱 쏘세요. 와, 75이라고 가정을 하면 만 65세부터 해서 지금 독감 예방접종은 거의 매년 무료로 하셨겠네요.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이 50대 젊은 사람들. 제가 이제 올해 51가 됐는데 50대 젊은 사람들은 접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일부러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저는 접종했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비말 등에 노출됐는데 대충 닦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국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중요한 게 바로 예방접종인데 그 이유는 이 호흡기 질환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기침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기침을 하면 시속 160km의 속도로 폐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쭉 나가요. 그러면 그 코로 다 들어가죠. 사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감기랑 어떻게 구분하느냐? 감기 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콧물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리노바이러스. 저희 집 둘째가 지금 콧물 줄줄 흐르고 있는데, 그리고 목이 따갑게 만드는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지끈지끈 열나고 폐렴도 생길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 코로나? 근데 사실은 이 리노, 아데노, 그리고 이 코로나, 이 세 개의 바이러스는 원래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스코비드2라고 의사들이 부르는 이게 변형돼서 우리를 괴롭힌 거죠. 사실 감기는 폐렴에 걸리거나 입원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만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독감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막 자기 자식들을 내 몸에서 마요. 그래서 폐의 점막도 공격하고 각종 장기에 공격을 해가지고 기능이 쿡쿡 떨어져요. 보통 일반적인 감기는 콜록콜록, 지끈지끈, 목 따끔따끔 지나가지만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감기가 독해지면 뭐다? 감기가 독해지면 뭐라고요? 감기죠. 감기랑 독감은 다른 거니까.
근데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벌써 100년 전에 잘못 지은 게 아직도 나오는 거죠. 감기는 감기고 독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감기랑 인플루엔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감기가 독해지면 뭐라고요? 감기예요, 감기. 감기가 독해지면 감기죠. 그래서 이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는 작년만 빼놓고 매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3, 4월까지 우리를 많이 괴롭혔어요. 작년에만 특이하게 1년 내내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2년 동안 코로나19 시대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인플루엔자라는 병이 거의 유행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질문. 그렇다고 하면 인플루엔자보다 코로나19가 감염력이 더 세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온 국민이 고생했을 때 코로나19는 지금도 유행하고 있고 지금도 어르신들을 요양병원에서 고생시키고 중환자실에 끌고 가게 하는데 그 시기에는 인플루엔자는 유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됐어.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가 둘 다 위험한데 코로나19가 전파력이 더 강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실제로 이 인플루엔자, 독감은 겨울철이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입원시키고 심지어는 정말 죽을 뻔했네 할 수 있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라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니까 만 75세 이상 형님들, 누님들은 오늘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죠. 저희 부모님은 내일 직접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직접 모시기로 했어요. 그것처럼 실제로 나는 몰랐는데 옆집에 김 씨가 독감 때문에 중환자실 갔다 왔대. 그래도 성모병원 입원해서 살았대. 이런 얘기가 실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자기 자식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 폐에 있는 세포, 그 다음에 간에 만드는 세포, 소화하는 세포, 간세포, 근육세포를 바바바바바바바 터뜨리고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렴도 생기네, 심장에 염증도 생기네, 뇌염도 생기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따로 있고 독감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종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그리고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무료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지역자치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용인시다 그런 경우는 60세부터 무료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거는 많이들 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19 시절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던 분들이 아픈 분들이 계셨거든요. 특히 이 40대, 50대, 60대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고 독감이고 다 안 맞는다.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정말로 중요한 게 돌아가신 어르신들이나 또 입원하시는 분 보면 대부분 60세 이상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은 젊으세요. 50년생. 완전 애죠. 1950년생이니까 비후성 심근염. 저희 외갓집이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학하고 노인심장 전문의 하나 더 땄어요. 주변에 저희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1950년생이면 절대 나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와 그리고 독감으로 많이 가셨어요. 제가 많이 모셨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지 그 동창회 사람들은 예방접종이 10시에서 내일 17분에 오신대요. 그러면서 저 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병호가 네가 돈 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왜냐? 코로나랑 독감 예방접종은 무료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겠다고 했죠. 내일 오세요 진짜로.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방접종이 효과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의사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효과가 50%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거 50% 맞으려고 내가 그 고생을 하니? 그런데 이 50%, 60%, 80%의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죽고 살고 하는 그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요단강 어쩌고 하는 그거 갈 일이 없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접종을 하면 정말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감기처럼 앓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백신은 100%짜리는 없어요. 백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됐기 때문에 확실히 덜하죠. 근데 문제는 독감 걸린 다음에 폐렴으로 빨리 또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폐렴도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데 폐렴 예방접종도 있어요. 만 65세 이제 되셨으니까 만 65세 넘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한 번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자, 나는 나라에서 해주는 폐렴 예방접종 무료로 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 역시 똑똑하신 분이 많아요. 이거 무료인데 왜 안 맞아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돈 내서 한번 놔드렸고 무료로 맞고 또 돈 내고 또 놔드렸어요.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와 같은 쉽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 질환들이 결국 폐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아기들만 걸릴 거라 생각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65세 이상 형님들 어르신들의 사망률 1위, 2위가 암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변에 아시는 분은 마지막에 다 폐렴이에요. 그래서 독감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내 개인 위생과 예방접종.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빨리 퍼지고 마스크를 뚫을 수 있어요. 폐렴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방접종하고 이게 제가 폐렴이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세균이 막 환자한테 마구 퍼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감기, 독감,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해서 내 호흡기를 건들면 호흡기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장벽에 바로 폐렴이 와서 난 이거 보여줄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 97%, 60대 이상. 이 폐렴이 정말 무서운데 자,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독감하고 뭐라고요? 코로나. 지금 2024년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폐렴, 결국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독감이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서 폐, 호흡기, 점막이 무너지면 우리 여기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사실 바이러스성 폐렴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코로나19 제외하고요. 하지만 세균성 폐렴은 몇 %라고요? 97%.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한국에서 해외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출신의 군의관으로 해외에서 근무했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비의료 인력으로 해외에서 나의 건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방접종. 나가기 전에 파상풍도 맞고 폐렴도 맞고 독감도 맞고 코로나는 이제 나이와 기저질에 맞춰서 시니어 봉사자들 맞고 장티푸스도 하고 그거를 다 맞아요.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러면 그 많은 예방접종을 하루에 다 맞아도 되냐? 논사훈련소에 입소한 애들은 하루에 다 맞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예방접종이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피곤해. 코로나 시기에 예방접종 안 맞으면 사람 만나지 마라. 예방접종 안 맞은 사람들은 어디 가지 마라. 막 나쁜 사람 취급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됐으나 생각하지만 그 덕분에 다른 나라 대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독감이나 코로나19 그 시기에는 이제 코로나19만 유행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폐렴 걸렸던 분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사람이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진짜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바이러스 등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 표면에 닿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 몸에 어떻게 퍼져서 폐렴을 일으키냐면 이 동글동글한 애들이 폐 안으로 이제 들어가요. 이 폐는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안으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공기가 지나간 틈을 통해서 이게 산소가 이제 깨끗한 산소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요 중간중간에 보면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공기주머니에서 이제 혈액에 있는 액체 부분하고 산소랑 교환을 일으키고 이게 움직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작은 이 혈관과 작은 곳에 산소가 녹아서 지나가는데 여기가 다 망가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나중에는 바이러스들이 쑥쑥쑥쑥 몸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망해요. 아까랑 다르죠? 이 작은 폐, 뭐야, 가래 차는 거 보이세요? 이러면 산소 교환은 어떻게 해? 동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일부러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폐렴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익사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런 표현을 써요. 왜 폐렴이 익사하는 거냐면 제가 기도하는 게 약도 다 쓰고 기계를 넣고 호흡을 해서 물을 빼내려고 해도 폐에 그 점막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6번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번 예전에 맞고. 왜냐면 병원에서 당연히 맞아야 되니까 올해는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의료인에 대한 예방접종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논의 중이긴 한데 저희는 병원에서 결정되면 이제 진행하려고요. 왜냐면 환자분 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했거든요. 제가 코로나19에 걸려서 2020년에 몽골에서 초청해서 몽골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와중에 갔다 와서 몽골에서 코로나19에 걸려서 한국에 와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입원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순서대로 입원하는 거니까 제가 제 병원을 입원 못할 때였거든요. 생활치료센터 갔다가 하루 만에 왼쪽 폐가 다 하얗게 됐어요.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제가 의사니까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공공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잘 모를 때잖아요. 약도 렘데시비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하기 바로 전주까지 YTN에 나가서 코로나 계속 얘기하던 사람인데 제가 누워가지고 산소호흡기 꽂고 보고 있으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렘데시비르 제가 주사를 맞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거기 계셨던 분이 교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그래서 제 방에 있던 분들 치료를 했죠. 그래서 2분 살고 제 오른쪽에 계셨던 분은 그런 전쟁터에 있었었는데 우리는 다 까먹었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다 잊었죠. 물론 당시 코로나19랑 지금 코로나19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코로나19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지금 코로나19는 이렇게 생겼죠. 몸통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때 알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저처럼 죽을 뻔했다는 사람부터 해서 가볍게 앓은 사람도 있는데 뭐 지금도 냄새가 안 맡아진다, 머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 근데 똑같아요. 코로나19도 독감하고 똑같네? 그래서 마스크 착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 호흡기 점박에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분들이 코로나19를 겪었어요. 그랬더니 예방접종을 했던 분, 안 했던 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런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백한 결과가 나왔어요. 접종하셨던 분들은 사망률도 뚝 떨어지고 입원하신 분들도 뚝 떨어졌지만 접종 못했던 곳은 그러다 보니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많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도 유행했는데 저는 이 8월에 유행했던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예방접종이라는 게 어떤 예방접종을 한번 맞으면 5년, 10년 가요. 근데 어떤 예방접종은 3개월에서 6개월 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보통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가니까 그래서 매년 요맘때 맞는 거죠. 코로나19도 잘 봤더니 인플루엔자랑 성격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랐죠. 기술도 부족했죠. 하지만 이 메신저 RNA라고 하는 방식의 예방접종의 기술은 20년도 더 된 기술인데 그걸로 암도 치료하고 바이러스를 파악하고 마치 재단사가 가위로 자르듯이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것을 대응하는 예방접종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됐는데 이 시기는 아마 작년 말에 예방접종률이 낮았잖아요.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의사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여전히 입원하세요. 독감처럼. 우리가 지금 가장 잘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유튜브에 나와서 코로나19 끝났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의사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의학 박사는 있는데 의사는 거의 없어요. 저는 의학 박사도 있지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의사 면허 없이 의학 박사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깊지 않은 지식으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코로나19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올 8월에 정신 없었습니다. 정말 그 광복절 전후에서 열에 진짜 10분이 오시면 열라면 4분이 코로나였어요. 근데 확실히 예방접종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도 차이가 컸던 게 저도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혈증, 갑상선에 또 용종도 띄고 여러 가지 질환과 약을 드시는 분들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독감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진행해야 되는구나. 미국에서는요, 독감 예방접종에 코로나를 합친 하나짜리 단열 하나로 되는 거를 개발 연구 중이고 임상시험도 다 마치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10년 뒤에는 지금 여기 오셔서 지식을 나누고 이런 얘기를 전달해 줄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 바쁘신데 와주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쯤 되면은 제가 아주 쉽게 예측할 때 독감 예방접종 맞으러 가서 맞았는데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맞을 때 3가 예방접종 하다가 4가를 맞아요. 그것도 하나 더 넣은 거거든요. 아,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은 아주 쉽죠. 1976년에는 1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미국에서.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고령자가 많아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코로나19 아직까지 인플루엔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입원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세요. 실제로 코로나19는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분들 예방접종이요? 독감처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50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0, 70. 우리 형님들이 하는 말, 야, 50 진짜 좋겠다. 난 그때는 발이 땅에 안 닿았어. 다 날아다니셨잖아요. 근데 60, 70 되면서 변화를 느끼세요. 그러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똑똑하게 대응을 하시는 거죠.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인플루엔자 정말 10월 둘째 주 금요일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보건소나 학교, 병원에 가서 무료로 맞아요. 그만큼 이렇게 교육받고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코로나19는 맞아야 되나? 맞고 고생한 사람이 많대는데 그리고 내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코로나 예방접종 맞지 마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보시더니 야, 이 사람 이상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전히 독감 대비 코로나19는 중증화율이 높고 입원율도 5배나 높고 정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이게 염증을 만드는 병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신장질환, 심장질환, 그러니까 콩팥하고 안 좋았던 분, 그냥 우리가 폐, 허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웬만한 장기들을 다 공격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사는 데이터로 말씀드려요. 유 선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고생한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나와서 예방접종하라고 말을 하는 게 양심에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60세 이상 살게 된 거는 첫 번째, 깨끗한 물. 두 번째, 항생제. 세 번째가 백신 덕분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몰라요. 때는 2009년입니다. 우리나라에 H1N1이라고 신종플루가 온 국민을 따기를 쳤어요. 그때 예방접종 맞으려고 다들 난리쳤거든요. 다 까먹었죠. 잊어버렸습니다. 똑같은 게 코로나19 2024년
오늘부터 예방접종인데 그게 또 재발되려고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 국민들은 현명했거든요. 2012년, 2014년부터 자발적으로 접종을 하고 접종 계획이 생기면서 독감 예방접종률 우리나라가 OECD 65세 1위예요. 자발적이면서. 왜냐? 우리 국민은 현명하거든요. 독감 예방접종하는 게 내 건강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아직도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 바보 아닙니다. 질병청 예방접종위원회 바보 아닙니다.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더나, 파이자, 노바백스 예방접종 들어왔고 65세 이상 그리고 만성질환자분들이 현명한 선택하실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독감 예방접종 때 같이 하면 안전하고 효과도 지속되면서 내년 2월까지 많이 추울 거라고 하는데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자고 오늘 강의 내용들이 이제 신문기사라도 재생산되고 영상으로도 나오고 하면은 2024년 10월 11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그리고 만성질환자 어르신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나라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할 거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